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할 종목을 고르시는 방법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뉴스로 찾은 종목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차트를 점검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와 수급을 확인하신 후에 차트를 분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럼 뉴스를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중 특징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종목은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실적 호조에 장중 52주 신고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재료는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난 1분기 때 거의 한 25%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보시면 1분기 때 15.16%로 상당히 고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도 좋고요.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리더라도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지금 이 현재 가격이 비싼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PER과 PBR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PER은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BR은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PER이 18.78이고요. 그 다음에 PBR이 5.1입니다. 보통 PER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치를 한 15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18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1.5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5면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PBR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ER 대비해서는 적정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문제는 계속 더 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1차 상승 후에 요만큼 쉬었죠. 그리고 요렇게 쉰 만큼 또 요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요만큼 쉰 만큼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1차에서 쉰 만큼 상승폭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쉰 만큼 상승폭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나 11선을 타고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 들고 가는 자리이기보다는요, 지금 여기 5일선하고 여기 11선, 여기 21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이나 11선, 21선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많이 쉬었다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응 자리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짧게 보고 매매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조금 길게 보고 매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 보고 매매하시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승폭을 챙겨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프로 대한항공 첫랩이 있는데요. A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상승, 그래서요 유증 흥행의 2분기 흑자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랩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코로나19 전파 경로 변이 10분 만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첫랩 두 종목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더라도 좀 힘들게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랩 한번 보겠습니다. 첫랩도 보시면 이 고점을 낮추고 고점 낮추고 지금 고점 낮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수익 내기 쉽지 않은데 하락하는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건 더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윗골이 긴 피레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봉도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미리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랩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나를 보시면 콩 제비꽃 탈모 치료 성분 발견되자 제비꽃 조성물 블라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들어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뭐 콩 제비꽃 탈모 치료 성분이 발견됐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꽃 조성물 관련 특허가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러면서 뭐 투자 심리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도 재무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는 적자가 나왔네요. 자, 당기 순이익이나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한번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8%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상황을 한번 보시면 수급상황은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특별하게 튀는 매수 주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있고 그쵸? 근데 아직 재무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모 정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바닥에서 급등한 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지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통 이러한 패턴을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가에서 놀고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상당히 긴 윗꼬리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전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쭉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이 상위 매물을 확인하기 위한 윗꼬리 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 몇 차례 이렇게 윗꼬리들을 만들었죠. 보통 이러한 패턴들은 언제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상위 매물대가 있을 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이 매물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여기에 있던 매도 대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돌파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매물대 얼마나 많은 매도 대기물들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돌파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윗골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상위 매물대가 소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키면서 이렇게 윗꼬리로 상위 매물대들을 확인하는 모습들은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종목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상위 매물이 소화가 되면 위쪽으로 급등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상위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한 차례 더 하방으로 급락으로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놀이 패턴들은 급등 아니면 급락을 연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잘 대응만 하시면 수익률이 잘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뉴스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차례 급등을 보인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인테크 한번 보시면 A 프로 상장에 LG화학 2차전지 장비 독점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 LG화학이죠. 지금 이 LG화학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인테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1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나인테크의 재무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거의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도 그렇게 큰 거래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그렇게 큰 거래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기관도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좀 우위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코스닥도 보시면 거의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도 보시면 개인들이 거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인테크의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66만 2천 주를 살 때 기관들이 59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최근 5거래일 동안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16만 5,900주 정도를 미래에셋 대우가 샀는데요. 오늘 매도한 주체를 보시면 5일 동안의 매수 주체였던 미래에셋 대우에서 25만 2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하고 NH투자증권에서 거의 한 110만 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개인들이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에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한 만큼 기관들의 매도세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일봉으로 봐서는 전봉 대비해서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 대응에 익숙하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고, 이런 종목 대응에 서투르신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퓨처캡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동아기업, A프로, 바른손이 있는데요. 동아기업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도 재무상황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7.49%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한번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8%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7%대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반면에 지배주주들의 순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영업 외에 비용이 또 발생했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투자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주석란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지배주주 순이익률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한번 보시면 아까 코리아나처럼 동아기업도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그리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아기업의 재료를 확인을 안 했네요.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삼성, 현대차, 꿈의 배터리라고 되어 있고요. 협업 테슬라, 독주 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추가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났다라는 소식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1차 상승에 이만큼 쉬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쉰 만큼 2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쉬면서 이렇게 쉰 만큼 또 상승폭이 3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쉰 만큼 상승폭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쉬는 시간이 적은 만큼 상승폭도 적게 날 확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3차 상승 후에는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지금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빼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로만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1차, 2차, 3차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고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한 차례 좀 가격 조정을 줬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좀 더 믿음이 가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 종목도 차후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캔들이 이렇게 반 이상 넘어가는 강한 반등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돌파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이렇게 머리만 내미는 정도의 반등이라면 이건 추가적으로 다시 전고점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전고점 돌파 시에는 이렇게 허리치기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만 내미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만 추가적인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